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막상 파킨슨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손이 떨리는 병 정도로만 알고 있다. 실제로 파킨슨병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단순히 손의 떨림이나 몸의 굳음 같은 운동 증상뿐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비운동 증상들까지 동반되면서 환자의 삶을 크게 제한한다. 1. 파킨슨병의 역사와 이름의 유래. 1817년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떨리는 마비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이때 그는 거리에서 관찰한 환자들의 특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팔과 다리가 떨리고 몸이 앞으로 구부정하며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점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 그는 이들을 하나의 질환군으로 묶어 기술했는데 후대 학자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파킨슨병의 본질 도파민의 고갈. 우리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도파민은 운동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생성되며 이 신호가 선조체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파킨슨병에서는 흑질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소실된다. 그러면 뇌의 운동 회로가 불균형을 일으켜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걷고 싶어도 발이 잘 안 떨어지고 숟가락을 들고 싶어도 손이 굳어져 버린다. 3.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파킨슨병을 대표하는 증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떨림. 대개 손에서 먼저 시작된다. 특징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심해지고 무언가를 잡고 움직이면 오히려 줄어든다. 시계추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달달달 떨리는 것이 전형적이다. 경직.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다. 환자 팔을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걸리는 듯 덜컥덜컥 움직이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를 톱니바퀴 현상이라고 부른다. 운동 완만. 움직임이 느려지고 시작이 힘들어진다. 옷을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소필증이 나타난다. 표정이 무뚝뚝해져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을 하게 된다. 자세 불안정.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자주 넘어지게 된다. 걸을 때 팔 흔들림이 줄고 발을 질질 끄는 걸음걸이가 특징적이다. 이 4가지가 파킨슨병의 핵심 증상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마다 증상의 강도와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은 떨림이 거의 없는데도 심한 경직으로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걷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4. 비운동 증상. 숨어있는 파킨슨병의 얼굴. 파킨슨병은 단순히 운동 기능만 손상시키는 병이 아니다. 비운동 증상도 매우 흔하고 환자의 삶을 크게 제한한다. 후각 저하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부터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수면장애 꿈속에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발병 전 신호일 수 있다. 자율신경 이상, 변비, 어지럼증, 소변장애, 발한 이상 등이 나타난다. 정신증상 우울증, 불안, 환시, 인지 저하가 동반된다. 피로감과 통증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와 통증이 흔하다. 실제로 환자들은 떨림보다 이런 비운동 증상 때문에 더 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5. 원인과 위험 요인.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다. 단백질 이상 축적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뇌 속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루이 소체를 형성하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 유전적 요인. 일부 가족성 파킨슨병에서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다. 하지만 전체 환자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환경적 요인. 농약, 중금속,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 노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6. 진단 과정. 파킨슨병에는 혈액 검사나 MRI 같은 확진 검사가 없다. 대부분은 임상 진단이다.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체 진찰을 통해 진단한다. 전형적인 특징. 한쪽 손에서 시작된 떨림,
점점 느려지는 움직임, 몸의 경직, 보조검사 DAT 스캔 도파민 수용체 영상검사, 뇌 MRI로 다른 질환을 배제, 약물 반응, 레보도파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7. 치료 방법 1. 약물 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이다. 레보도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 도파민 전구체로 뇌에 들어가 도파민으로 변환된다. 도파민 작용제, 레보도파 부작용을 줄이고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한다. MAO, 비억제제, COMT 억제제, 도파민 분해를 억제해 효과를 연장한다. 장기간 약물 사용 시 가장 큰 문제는 운동합병증이다. 약효가 빨리 떨어지거나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수술치료 뇌심부자극술, 약물로 조절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심할 때 고려한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떨림과 운동 증상을 크게 개선한다. 3. 재활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모두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8. 생활관리와 환자 지원. 파킨슨병은 함께 싸우는 병이다. 환자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등이 좋다.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은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므로 복용 시간과 조절이 필요하다. 심리적 지지, 우울증과 불안이 흔하기 때문에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 9. 예후와 합병증. 파킨슨병은 생명을 단기간에 위협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폐렴, 삼킴 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이 주요 합병증이다. 결국 이런 합병증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10. 최신 연구와 희망. 현재 의학계에서는 파킨슨병의 근본 치료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줄기세포 치료, 손상된 도파민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려는 시도, 유전자 치료, 도파민 합성 효소를 보충하는 방식, 면역 치료,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 축적을 막는 항체 치료제. 아직은 임상시험 단계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혁신적 치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11. 결론. 파킨슨병은 단순한 손떨림의 병이 아니다. 뇌 속 도파민 신경세포의 점진적인 소실로 인해 운동기능, 자율신경, 인지, 정서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복합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고 꾸준히 운동과 재활을 병행한다면 환자들은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언젠가는 파킨슨병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 병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